한국 국회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 국회는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원이 없이 국회 하나만 있거든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 80년도 안 되고 민주화된 지는 더 짧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 제도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 변화에 정말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관련 법안이 금세 만들어지고 사회 문제가 터지면 바로 대책을 논의하죠. 이런 속도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정말 독특해요. 매년 가을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회에 와서 지난 1년간 뭘 했는지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따져봐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숨겨진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죠. 때로는 너무 과격하거나 쇼 같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인 건 분명해요. IT 기술 활용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어요. 국회 중계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 내역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대립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편이 제안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 정작 국민을 위한 법은 늦어지는 일이 자주 있어요.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예요.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바뀌는데 새로운 의원들이 복잡한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깊이 있는 입법 활동이 어려워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국회의 장단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을 해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 문화, 헌정 체제에 따라 국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글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국회를 대상으로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각국 의회 제도의 독특함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연방의회 견제와 균형의 이원제. 구조적 특징.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 세넛과 하원하우스 어브 레프러젠터티브즈로 구성된 이원제 의회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총 435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되며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전체가 동시에 개선된다. 미국 의회의 가장 큰 장점은 견제와 균형 첵스 언드 밸런서즈 시스템이다.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권한과 역할을 가지며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상원은 연방판사 임명 승인, 조약 비준 등 독특한 권한을 가지며 하원은 예산안 우선 심의권을 보유한다. 또한 위원회 중심의 입법 과정은 전문성을 높이고 로비 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 의회의 또 다른 장점은 강력한 독립성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의원들의 개별적 영향력도 상당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단점으로는 미국 의회는 과도한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념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초당적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요한 법안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부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복잡한 입법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필리버스트 제도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다수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로비 시스템 역시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특정 이익 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라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영국 의회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구조적 특징. 영국 의회는 하원하우스 어브 카먼즈과 상원하우스 어브 로즈로 구성된다. 하원은 65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약 800명의 비선출직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원 의원은 최대 5년 임기를 가지며 상원 의원은 종신직이거나 세습 귀족들로 구성된다. 영국 의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의원 내각제의 효율성이다. 총리와 내각이 의회 다수당에서 나오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보장된다. 특히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므로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영국 의회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퀘스천 타임 제도는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며 의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1000년이 넘는 의회 전통은 관례와 관습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영국 상원의 경우 선출직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영국 의회의 주요 단점은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다. 특히 상원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습 귀족들의 존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소수당의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다수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경우 소수 의견의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선거제도 역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강한 정당 규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정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3. 일본 국회 동양적 전통과 서구적 제도의 융합. 구조적 특징으로 일본 국회는 중의원 하원과 참의원 상원으로 구성된 이원제 의회다. 중의원은 465명으로 임기 4년이며 참의원은 248명으로 임기 6년이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참의원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한다. 일본 국회의 장점은 안정성과 계속성이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했으며 이는 일본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심한 입법 과정 역시 일본 국회의 특징이다. 각종 위원회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참고인 제도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또한 합의 중시 문화는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참의원은 양식의 부라고 불리며 중의원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6년 임기로 3년마다 절반씩 개선되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해산되지 않아 안정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일본 국회의 가장 큰 단점은 관료주도 정치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국민 의사의 정책 반영이 제한된다. 여야 대립의 일상화 역시 문제다. 국회 운영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심의 거부나 퇴장 등의 극단적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다. 또한 선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사표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참의원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상원이 없다는 게 때로는 아쉬워요. 국회에서 한번 통과되면 끝이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가 없으니까 가끔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지역주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직도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적인 관점보다는 자기 지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니. 자, 이제 내 나라의 국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각각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도의 차이부터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를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 따로 있고 국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이 강해요. 반면 영국과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국회에서 총리가 나오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팀인 셈이죠. 그리고 한국만 상원이 없어요. 나머지 세 나라는 모두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우리만 국회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긴 해요. 정치 문화의 차이도 흥미로워요. 영국은 정말 신사적이에요. 의회에서 토론할 때도 격하게 대립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일본은 합의를 중시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려고 하고요. 미국은 개방적이에요. 로비도 공개적으로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요.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에요. 변화가 빠르고 때로는 격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죠. 재미있게도 네 나라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예요.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문성 부족이에요. 현대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모든 분야를 다 잘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법은 만들어야 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예요. 세 번째는 시민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SNS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나 극단적 의견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네 나라의 국회를 비교해 보니 각각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한쪽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교훈이죠.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인 심의 과정도 본받을 만해요. 영국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배울 수 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도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온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질문 시간 같은 제도도 정부 견제에 좋은 방법이죠. 일본에서는 안정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예요. 물론 때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은 다른 나라들도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에요. 결국 어느 나라든 완벽한 의회는 없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발전해 온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을 고민해야 해요. 온라인 투표, 디지털 토론, AI를 활용한 정책,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민주주의와 접목시킬지가 중요한 과제예요. 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면서도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되 복잡한 정책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내 나라의 국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